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매일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니까 꼭 시청하시고 다음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7월 16일 목요일 멤버십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와 삼성전자 수급과 기술적 분석, 국내 해외 특징 뉴스와 보유 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7월 17일 금요일 특징 종목에 대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좀 꺾였습니다. 꺾였지만 11 이평선 위에서 그래도 뭐 양호하게 버텨줬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 5일 이평선을 이탈했고 11 이평선에서 저항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0.82% 하락하고 마감을 했고 코스닥 마찬가지 0.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 라인대가 오늘 돌파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이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11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삼성전자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만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물량들은 개인들이 대부분 받아냈고 기관에서 4만 주 정도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면 개인들만 오늘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온 섹터는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이 829억, 기관들이 637억을 순매도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업종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 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섹터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저희가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3,640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섹터에서 매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은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양 매도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장 마지막에 750억 정도를 환 매수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옵션 마찬가지 양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쪽에서 마이너스 47억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한다면 옵션 마찬가지 오늘 시장을 하방으로 봤다. 달러 선물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자산을 매수를 하면서 오늘 시장 자체를 하방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은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하방을 받고 옵션에서 하방을 받고 달러 선물에서도 하방을 받습니다. 선물에서도 마찬가지 장중 계속 하방을 보다가 장 마지막에 소폭 들어 올렸어요. 이거는 매수 쪽으로 진입을 했는 게 아니라 매도 물량을 환 매수를 했는 겁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크게 하락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60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재개 이후에 계속해서 7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인도 마찬가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는 코로나19를 이기는 실적 전망이 나왔다. S&P에서는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를 했습니다. 기존과 똑같이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전일날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위기는 아직도 위기다. 한국을 거론을 하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파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MF는
한국 등 주요국들의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내년까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중기 파산이 3배 이상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2100년도가 되면 한국 인구는 반토막이 될 것이고 경제 순위는 20위권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건 2100년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출산율 자체가 너무나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2%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죠.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에서 2분기에 무려 3.2%가 됐는 거예요.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다가 기사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같은 내용이죠. 트럼프가 중국 공산당원을 미국의 입국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검토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산당 인원만 9,200만 명입니다. 거의 대한민국 국민의 2배 가까운 수치죠. 중국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반면에 트럼프의 기사 때문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4.5% 급락이 나왔습니다. 선전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37%로 대폭락이 나왔죠. 미중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고 빚을 내서 투자한 것에 대한 우려와 소비 부진 등이 그 작용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날 연준 부회장이 시장의 펀더멘탈 괴리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폭락이 올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와 주가 지수가 너무나 안 맞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주요 지수는 나스닥 기준으로 1.8% 하락을 하고 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굉장히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기자회견도 잡혀있죠. 오늘 야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일날 특징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 진흥기업, 오늘 시가가 15% 부근에서 시작을 했고 22%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분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되겠죠. 자, 시가가 15.75, 저가가 13.58, 고가가 22.24%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 종목이 더 있었습니다. 조강 ILI, 오늘 시가가 22%에 출발했습니다. 설마 이 종목에 진입을 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보유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이 S&D 그냥 마이너스 한 0.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까지 상승을 했었죠. 전일날 아마 저가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오늘 테크윈의 경우에는 수익 실현이 됐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일 추천주였던 KMW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6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굉장히 오늘 신경이 쓰이는 댓글을 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중국 증시 마찬가지 크게 하락을 했는데 KM을 세게 물렸다. 3.6% 하락을 했는데 세게 물렸다라고 합니다. 멤버십 회원님이시죠. 한 분은 KMW 분할 매수한다고 했는데도 물린 것 같다. 장대 음봉. 이분은 장대 음봉의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장대 음봉이라는 거는 한 1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지능기업의 경우에는 저가 대비 22%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분봉 기준으로 이 더블 장대 양봉입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걱정을 하실까 싶어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3, 4%
30% 정도 밀렸다라고 해가지고 저런 댓글을 다시면 안 되죠. 저 댓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불안해 하실 거 아닙니까? 주가가 3% 4% 밀렸다고 이게 그렇게 불안해 하실 것 같으면 주식을 접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파기환송이 되면서 에이텍의 경우에는 저희들 그 223 기법으로 보실 때 오늘 10시 50분 조금 지나가지고 매수 맥점이 나왔죠. 아마 직전 저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한 종목이 더 있었죠. 에이텍TM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했겠죠. 손절 라인을 이쪽 라인으로 잡았다면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오후장, 단기 매매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으실 때는 이 기법으로 맥점을 잡으시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 특징 종목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마찬가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집권 여당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낙연이 되겠죠. 근데 이낙연 국회의원은 핵심적인 친문 지지층이 없습니다.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일 특징 종목 공략주는 첫 번째 종목은 정다운, 차트도 괜찮죠. 두 번째 종목은 한국패키지, 둘 다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재명 테마가 아니더라도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입니다. 일단 내일은 요 두 종목으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공식 보유 종목은 자이 S&D, 테크윙을 이미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굳이 추가적으로 진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KMW 전략대로 기준선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받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전략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남겨드리고 장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든 하루였는데 수고하셨고 내일 반등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